안녕하세요. 김현민교수입니다. 이번 세 번째 시간이죠. 어떤 연동 때문에 자꾸 이제 업로드가 되지 않거나, 또 다소 그 미스커뮤니케이션 때문에 수업이 아마, 월요일날, 전에도 얘기했듯이 아마 다 올라갈 것 같아요. 보다시피 여러분 여기는 차 아닙니다. 계절 학기 자체가 매일매일 이제 수업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장소를 좀 불문하고 찍기로 했어요. 이제 그래야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약속된 시간에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장소 뭐를 불문하고 수시로 찍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다시피 저의 차 아니고요. 밖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고 있는데 이렇게 열면 좀 더 나을까요? 훨씬 낫네요. 빗소리를 좀 들으면서 강의를 하는 거는 처음인데 되게 사실 코로나가 많은 부분을 희생하게 하고 뺏어갔지만 또 다른 특유의 재밌는 이슈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 그리고 항상 죽으라는 법은 없다 를 느끼게 돼요. 어떻게든 살게 되고 어떻게든 또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 보면서 항상 신기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되게 신기합니다. 기획도 사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삶 자체가 기획이라는 큰 범주 안에 본다면, 여러분들이 6화 원칙 하에 우리가 뭐 5W2H, 6W2H, 1H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6화 원칙에 따라서 내가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게 되는데, 기획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어떤 일에 있어서 리스크, 또 뭐 기타 등등 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사실 페이퍼 워크도 같이 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는 뭐 진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그만큼 여러분의 의사나 아니면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라이팅 기술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뭐 사실 글을 정말 잘 쓰면 좋겠지만 글을 잘 쓰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도표화 작업 같아요. 도표화, 시각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좀 체계로 머릿속에 잡히면 훨씬 더 기획서를 작성했을 때 탄탄한 감이 없진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많이 조사하는 것도 되게 좋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해도 이 시대에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은 함량해야 된다. 기획의 핵심은 조사 분석도 굉장히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 조사 분석에 의해서 모든 자료들을 다 찾아낼 수 있는 스킬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게 된다면 굉장히 기획에 있어서 강점이 될 가능성이 크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주 먼 길을 가는 이 기획자의 길에서, 컨벤션 기획의 길에서 굉장히 튼튼한 아이템이자 자신이 혁신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장 세 번째 자료를 켜주세요. 여러분 오픈해주세요. 제3장 컨벤션 기본 기획입니다. 말 그대로 컨벤션 기본 기획인데, 컨벤션 기본 기획에서는 어떻게 컨벤션 기획 과정이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컨벤션 기본 기획의 분야별 계획 및 운영 방법을 좀 두루 훑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컨벤션 기획의 기본 방향은 컨벤션을 유치하고 개최 목표를 어떤 결정한 후에 컨벤션의 유치 개최, 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절차를 수립하고, 또 이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 그리고 그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위험 방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모색해내서, 또 컨벤션에서 이루고자 하는 소개의 목적이 있어요. 컨벤션은 항상 목적이 있거든요. 이 태생이 유럽도 마찬가지고, 항상 뭐 여러분 원탁의 기사들 혹시 봤나요? 예전에 카멜롯의 전설인가? 하여튼 거기서 보면 원탁이 있거든요. 원탁의 기사들이 모여서 각자의 현안 문제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풀어가는 과정이에요. 항상 원탁의 기사들 원탁에 모일 때는 문제점이 있었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벤션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회의를 개최한다고 보고, 그런 목적에 맞게끔 기획의 성격을 가지고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획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컨벤션 기획의 기본 방향으로 컨벤션 기획 구성 요소로 보겠습니다. 정말 많이 하는 거죠. when, where, why, who,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하죠. 이 구성 요소에서 보면 여러분들 육하 원칙을 항상 잊으면 안 돼요. 그 육하 원칙이 사실 기고문이나 기사문을 쓸 때 육하 원칙이 당연히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항상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돼요. 먼저 컨벤션 기획 구성 요소를 보면 구성 요소에 먼저 장소를 볼게요. 여러분들 컨벤션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컨벤션 센터나 어쨌든 베뉴가 있어야 되죠. 장소, 플레이스라고 하는데 where는 바로 플레이스랑 직결이 돼요. 어디서 할 거냐? 그럼 플레이스를 제공해줘야 되는 거죠. 그 플레이스를 제공을 해주는데 컨벤션의 어떤 구성 요소에서의 장소의 개념은 단순히 회의 장소뿐만이 아니라 접근성, 그러니까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공항에서 외국인이 내렸을 때 컨벤션 센터와의 거리, 숙박 장소와의 거리, 팸투어와의 거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기타 접근성, 그리고 뭐 공공교통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수용태세라고 해요. 전문 용어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고, 이런 수용태세의 범주에서 교통편 또 포함하는 게 바로 장소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런 장소의 문제가 항상 거론이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동아시아 쪽, 중국, 일본, 뭐 동남아 있는 쪽에 뭐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가 쉬워요. 왜냐면 직항도 되게 많고 여행 편성도 되게 많겠지만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오긴 쉽지 않아요. 유럽 끝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첫 번째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겠죠, 여러분. 그런 시간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비행기를 몇 번이나 갈아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접근성이라고 하면 나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부산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부산에서 국제공항에서 내려서 여기 도심 시내, 해운대나 서면, 다른 곳까지 가는 곳이 요즘 도로가 많이 뚫리게 되면서 40분이 채 걸리지 않아요. 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시골 같은 데 들어가잖아요. 공항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 공항에서 행사장이나 베뉴까지 가는 시간이 거의 한 3시간씩 걸리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접근성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나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소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컨벤션 기획 구성 요소에는 필수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목적, 이게 개념의 설정이거든요. 왜냐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컨벤션은 어떤 행사 자체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개최를 해요. 뭘 할 것이냐. 우리 거버넌스, 어떤 범정부 기구를 구축을 할 것이다. 아니면 우리가 탄소 배출권 문제를 해결하는 의결권을 가져올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목적들이, 컨벤션을 하는 목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개최 목적이나 구성 요소의 결정 수준에 따라서 완전 컨셉이 달라져야 돼요. 그런 게 있죠. 죄송해요. 강의를 하다 보면 목이 엄청 계속 마릅니다. 그런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획 구성 요소가 다 바뀔 수도 있어요. 내용 프로그램도 바뀔 수가 있고, 그 대상도 바뀔 수 있겠죠. 기간도 당연히 바뀔 수 있겠고, 그런 구성 요소의 결정 수준이 달라진다는 거,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다음은 뭐냐면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되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언제 열 거냐? 그쵸? 언제 열 거냐? 시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첫 번째, 장소의 예약 문제도 있지만, 계절별이나 시간대별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유소년 관련한 국제회의다. 그런데 여러분들 유소년 아니면 청년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일주일간 컨퍼런스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4월쯤에 갈 수 있나요? 4, 5월에? 못 갑니다. 학기가 있잖아요. 그런 걸 피해서 방학에 한다든지 그런 시기의 문제가 굉장히 필요하겠죠.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춘절 같은 경우에 춘절이 있죠. 춘절 같은 경우에 회의를 열면 아무도 안 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해외에 굉장히 유사한 그런 대형 회의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사실 어느 정도 피해 가야 됩니다. 왜냐면 참가자가 그쪽으로 다 참석하고 이미 했던 내용 같은 경우에 안 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살짝 피해 가야 된다. 그리고 대상이 누구냐? 참가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달라지고 행사 성격과 개최 목적이 다 달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대상이 예를 들어서 채식주의자다, 베지테리언을 위한 국제회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프로그램이 완전 달라지겠죠. 고기를 먹는 스테이크 행사나 아니면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도 봐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 다른 회의와 차별화시킬 수 있는 어떤 구성 요소, 프로그램 연출 방법, 서비스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실 구성 요소로 집어넣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가 기간, 장소, 목적, 내용, 대상 이 5가지가 컨벤션의 기본 구성 요소다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알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그럼 이런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는 구성이 되어 있나, 컨벤션 기획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를 한번 보는 거예요.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기본 계획이랑 운영 계획이 나와요. 기본 계획은 뭐냐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why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who가 누가 중요합니다. who 누가 할 거고 왜 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주제는 뭔지, 그리고 참가 대상이나 행사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장소는 어딘지, 시기는 언제쯤 할 건지에 대한 게 바로 기본 계획이에요. 이런 기본 계획에 나오면 흔히 말하는 디테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현실화 시킬 것인가. 우리가 스케치를 하잖아요. 큰 그림을 짜고 나서 거기 안에 세부적인 그림을 넣고 실질적으로 뭐 말리는 시간도 있고 포장하는 시간도 있고 그림에 대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디테일하게 짜는 게 바로 운영 계획입니다. 운영 계획은 회의 내용, 프로그램 구성, 홍보 및 예산 방법, 그리고 세부 운영 방법,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이랑 운영 계획의 차이는 뭐냐면, 기본 계획은 Y가 굉장히 중요해요. 목적과 그리고 언제 할 건지에 대한 대략적인 큰 아웃라인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하위 요소가 운영 계획으로 떨어지는 거죠. 회의 내용, 프로그램, 뭐 할 건지, 운영 계획에서는 뭘 할 건데, 뭐 할 건지, 그리고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일이 바로 운영 계획입니다. 자, 컨벤션 기획의 필수 구성 요소도 있어요. 컨벤션 기획의 필수 구성 요소는 뭐냐면, 첫 번째로 보이시죠? 환경 분석. 우리가 환경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환경 분석 과연 뭘까요? 컨벤션 산업 내에, 그리고 컨벤션을 기획하려는 그 산업 내에 어떻게 생태계나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먼저 회의 개최 목적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회의 개최 목적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내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전차 회의 분석. 전차 회의는 뭘까요, 여러분? 바로 전에 열린 동일한 회의입니다. 이게 신규 회의가 아니라 기존까지 계속 개최해왔던 내용이면 컨벤션 기획의 필수 구성 요소 중에 전차 대회를 어떻게 해서 잘 됐는지, 어떻게 해서 못 됐는지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분석에서 목적, 그 다음에 상황, 전차 회의 분석 등을 한다. 그리고 이런 분석을 통해서 목표를 성장해요. 정량적 목표와 정성적 목표가 있거든요. 정량적은 뭘까요, 여러분? 바로 수치로 나타낸 여러 가지 정량적인 수치적인 목표고, 정성적은 여기는 오타가 났습니다. 정석적이 아니라 정성입니다. 정성적 목표는 뭐냐면 이런 계량화 외에 다른 것들은 또 어떤 목표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정량적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가자가 한 1만 명, 그리고 30개국이 목표다 라는 게 있죠. 하지만 정성적 목표는 어떤 거냐면 이런 사람들이 다녀와서,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인원이 다녀와서 우리는 뭐 IT 계열의 굉장히 훌륭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할 것이다. 뭐 이런 목표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는 수치가 되진 않았지만 뭔가 꿈이 있는 것 같고 비전을 보여주는 것 같죠. 그게 정성적 목표입니다. 이런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을, 계량화할 수 없는 것들을 정성적 목표라고 하거든요. 정량적, 정성적이 잘 합쳐져야지 굉장히 목표 설정에 좋습니다, 여러분. 짠! 다시 바꿨습니다. 또 일을 끝마치고 와서 다시 하게 됐어요. 여튼 행사 방향 설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시대 트렌드에 맞는 주제 설정이 중요하고, 이제 프로그램 콘텐츠 구성이 중요하다고 이제 강연해 보면 나와 있어요. 그 행사 방향의 설정이 왜 중요하냐면, 쉬운 예로 지금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행사 참여하거나 콘서트 티켓 끊을 때 예약하죠? 이제 어플로 예약을 하거나 어떤 커머셜 이제 사이트에 가서 예약을 하잖아요. 예, 그런 추세인데 이런 추세에 맞지 않게 뭐 현장 발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거를 어디 가서 사야 된다든지 약간 트렌드에 조금 뒤떨어지는 뭐 그런 사실 시스템도 있고요. 특히 이 행사 방향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시대 트렌드에 맞는 주제도 설정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프로세스가 시대 트렌드에 맞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주제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전에 말했던 어플리케이션으로 예약하고 이런 건 4차 산업의 시대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지 않게끔의 주제 설정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어플로 예약하는 이런 주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갑자기 뭐 3G, 스마트폰, 이제 뭐 5G도 나오고 이런 시대에 3G가 나와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전혀 주제에 맞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에 맞는 주제를 설정해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그리고 가장 참석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주제를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컨텐츠 구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볼 때, 행사를 볼 때 뭘부터 제일 보나요? 저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예고편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걸 보나요? 음, 많은 분들이 어떤 사람은 감독을 보고, 어떤 사람은 배우를 보죠.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 안에 들어와 있는 주제를 사실 보고 컨텐츠를 봐요. 뭘 담았는가, 영화에 무슨 메시지를 담았는가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장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안 가려요. 모든 장르를 다 좋아하거든요. 행사도 마찬가지로 컨벤션 기획의 필수 구성 요소 중에 행사 방향을 설정을 할 때는 프로그램 컨텐츠 구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음, 기업 인센티브 행사가 있습니다. 기업 인센티브 행사는 뭐죠? 말 그대로 포상, 어, 그 여행이잖아요. 포상 관광 여행인데, 그게 직원들이 굉장히 일을 잘하고, 이런 직원들한테 포상 개념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이거든요. 그걸 바로 관광을 통해서 해외 여행을 나가거나 아니면 기업 단체 연수나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로 하는 것 중에 시상식도 있고요. 잘한 직원들한테 너 엄청 잘했어. 너는 회사의 이익을 많이 안겨줬어. 그리고 너는 타의 모범이 돼. 넌 굉장히 잘했어.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상금 얼마를 주고 인센티브를 얼마를 줘. 그리고 너에게 차를 줄 수도 있고 여행을 줄 수도 있어. 하여튼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흔히 말하는 팔로우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따라올 수 있게끔 해주는 보상을 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런 보상을 준 다음에 팀 원이나 거기 있는 참가한 다른 직원들을 대상으로 흔히 말하는 팀 빌딩 여러분들 그거 해봤죠? 예를 들어서 뒤에 사람들이 막 누워 있고 자기가 눈 감고 이렇게 탁 하면 팀원들이 뒤에 이렇게 받쳐주는 거 맞죠? 그런 게 팀 빌딩인데 서로 간에 어떤 신뢰나 믿음이나 협동심을 길러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기업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꼭 들어가거든요. 그런 프로그램 컨텐츠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에 따라서 행사 성격에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 컨텐츠가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다음으로 구성 요소 중에 행사 구성도 있습니다. 행사의 구성. 뭐 오피셜 프로그램이 있냐, 아니면 소셜 프로그램이 있냐, 아니면 문화행사, 투어, 전시, 부대 행사들은 어떤 게 있나를 행사 구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컨텐츠가 구성이 됐으면 여기에 맞는 행사들이 어떤 게 있는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야겠죠. 그런 것들이 행사 구성이고 그 다음에는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에서 어떤 뭐죠? 1, 2, 3단계 환경 구성, 목표 설정, 행사 방향 설정 행사 구성도 사실 어떤 기획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흔히 말하는 이게 아까 전에 말했던 뭐 계획 단계일 수도 있고 근데 운영 계획, 동원 계획, 추진 계획, 예산 계획은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계획입니다. 이걸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그리고 위에는 아까 전에 설명했던 환경 분석, 목표 설정, 방향 설정,
뭐 행사 구성 이런 것들은 어떤 우리가 어떤 이유로 해서 이거를 행사를 만들었는지 대해서 굉장히 명분을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치면 그런 명분을 바탕으로 우리는 운영계획, 동원계획, 추진계획, 예산계획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걸 이렇게 실현시킬 거야 하는 플랜인 거죠. 그래서 운영계획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운영계획은 등록은 뭐죠?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등록은 내가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미리 등록을 하거든요. 내가 이 회의에 참가하거나 이 컨벤션에 어쨌든 뭐 인벌브가 되어 있다는 거를 등록을 하는 거예요. 거기 컨벤션에 참가 등록을 하게 되고 내 소속 그리고 내 이름 그리고 여기에서 바이어로 참가했는지 아니면은 스피커로 참여했는지 아니면 오르가나이저로 참여했는지 내가 어떻게 한 여기에 어떤 포지셔닝으로 왔는지에 대해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찰도 주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운영 계획에 이 컨벤션 참가자들이 왔으면 숙박 당연히 해야 되고 회의 행사 운영 회의가 어떻게 시간대별로 회의장 내에 이렇게 회의가 분산이 되어 있는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온 다음에 네트워킹 행사라 그러죠. 사교 행사도 할 수 있는 거나 그리고 VVIP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요한 사람이 왔을 때 귀빈이 왔을 때 의전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 행사를 좀 더 당위성 있게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이걸 보도 자료나 홍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게 끝나고 나면 바로 인력 운영 계획이 나옵니다. 그게 흔히 말하는 인력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동원 계획으로 나와 있네요. 인력 동원 계획입니다. 동원, 소집하다. 운영 요원. 이걸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PCO겠죠. PCO의 운영 요원. 그리고 옆에서 도우는 가사원, 도움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전문 테크니션. 전문 테크니션이 많이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화면이나 음향도 마찬가지고 조명도 전문 테크니션이 기술자가 들어와서 이걸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전문 테크니션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동시 통역, 동시 통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회자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행사를 하기 시작하면 오프닝부터 시작해서 사회자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물자도 필요하고 이거를 공급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공급하는지 여러 가지 물자들이 필요해요. 그런 물자들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추진 계획 이걸 그러면 어떻게 추진할 거냐 운영 계획이나 동원 계획이나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추진해서 가시화 시킬 거냐라는 문제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운영을 하고 동원을 하기 위한 추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주로 일정으로 많이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을 미리 픽스하는 일, 정하는 일이죠. 일정을 미리 정하는 일, 그리고 정확한 그 일정에 따른 업무 분장, 그리고 단계별 추진 일정, 단기, 장기, 중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짧은 프로젝트는 그냥 뭐 단기 계획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일정에 따른 추진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건가에 대한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 계획이 사실 들어갑니다. 이게 간과하고 넘어가는데 기획 수업을 하다 보면 앞에 환경 분석 뭐 잘 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흐름을 한번 중요하니까 설명을 할게요. 환경 분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뭐죠? 행사, 컨벤션 행사 중에 여러분들이 흥미 있어 하는 거는 이렇게 해봅시다. 여러분들 유튜버, 스트리머나 아니면은 뭐,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 국제회의가 있다고 칩시다. 인플루언서의 어떤 사생활 보호 및 아니면 권익 신장을 위한 어떤 컨벤션을 누가 기획을 했어요. 그러면 기획을 제목이 나왔죠. 주제가 나왔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환경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환경 분석하는 거야. 이 회의 개최 목적이 뭐냐? 요즘엔 스트리머나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반대로 뭐 악플이나 아니면은 어떤 인간 존엄성에 대한 침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침해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대내적인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인플루언서는 과연 전 세계 몇 명 정도 있고, 우리나라는 몇 명 정도 있고, 외국에는 몇 명, 우리나라는 해외는 몇 명, 국내는 몇 명, 이런 대내적인 상황과 그리고 이 시장 규모가 얼마 정도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고 어마어마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국제회의 예산을 받아서 개최를 해야 된다고 당위성을 부여해 주는 거지.